1997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남자 화장실 칸막이 문 뒤에서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어요. 연필로 덜덜 떨리듯 쓴 글씨. 나는 1호선에서 나가지 못해. 그 밑에는 낯선 그림자처럼 생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그날 이후 그 칸막이 문은 철거됐고 청소하는 인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부가 끝으로 치운 곳이 바로 그 칸막이였어요. 2003년 민속학자 강수연 박사가 국립도서관 자료실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1974년 1월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이라는 메모만 간단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완전히 찢겨 있었고 인부 명단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잉크로 지워져 있었어요. 그 이름 옆에는 연필로 귀신 타고 올라왔다는 낙서가 덧붙여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 현장은 바로 그 화장실이 있는 역사였어요. 강 박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죠. 그 시신은 발견됐어요. 터널 벽 속에 묻혀 있었는데 손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상대는 말했어요. 기록은 다 지워졌지만 저희가 본 건 진짜였어요.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통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강 박사의 컴퓨터에 폴더 하나가 생성됐어요. 이름은 17401. 그 안에는 똑같은 연필 낙서가 스캔된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제보자 이모 씨가 보낸 1980년대 흑백 사진. 공사 중인 지하철 현장. 콘크리트 바닥에 뚫린 맨홀 뚜껑 위에 붉은색 연필로 써있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그녀가 온다. 주변엔 아무도 없고 바람에 펄럭이는 비닐 한 장만 있었죠. 근데 그 글씨체 마치 아이가 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정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남긴 거예요. 왜 하필 그 장소에 그 문구였는지. 그 사진 뒷면엔 손으로 난 자국이 있었고 내가 본 건 이게 전부야라는 메모가 덧붙어 있었거든요. 서울시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1971년도 폐기 설계도. 초록색 잉크로 그려진 1호선 노선이 동작과 사당 사이에서 갑자기 37도 각도로 꺾였어요. 원래 계획선은 직선이었는데 이 변경 기록엔 아무 설명도 없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구간 터널의 집안 조사 보고서가 전부 누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설계자 이름도 지워졌고 오직 도면만 남아 있었죠. 그 급커브는 공사상의 필요라기보다 뭔가를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도 위에서 선을 덮어 쓴 것처럼. 노년의 기관사 김태호 씨는 1983년 겨울 자정 무렵 1호선 막차를 운전했어요. 사당역을 지나자 신호 없이 열차가 멈췄죠. 전조등 아래 승강장엔 갈색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근데 역명판엔 아무 글자도 안 떠 있었어요. 승객들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창문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죠. 그리고 한 여자가 열차 끝칸으로 걸어가더니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열리진 않았는데 그 손만 선명히 비쳤어요. 그는 그날 이후 그 구간만 지날 때면 무조건 경적을 울렸다고 했어요. 2021년 가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그림자가 갑작스럽게 폐쇄됐어요. 수천 건이 도시전설 제보를 모은 이 사이트의 운영자. 한 남자가 실종된 거예요. 경찰은 그의 방을 찾았고 컴퓨터는 켜져 있었죠. 끝으로 쓴 글은 게시판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선로 아래에 있다. 그 문장 아래엔 아무 답글도 없었어요. 강 박사가 발견한 1969년의 일기장. 달아 해진 표지 아래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돼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선로 아래로 끌려갔다. 글씨체는 조금씩 달랐죠. 아마도 몇 주에 걸쳐 쓴 걸 거예요.
그날 밤 그녀가 본 게 뭔지 일기는 그 이후로 한 장씩 찢겨 있었어요. 딱 3장. 완전히. 지방 소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12시 1호선 맨 앞칸 챌린지가 돌았어요. 누군가가 올린 영상엔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창밖이 갑자기 붉게 물드는 장면이 찍혔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영상을 공유했던 학생이 사라졌어요. 시신은 아니었고 핸드폰도 가방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부분이 따로 있었거든요. 2018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생이 실종됐어요. 일주일 뒤 경찰은 선로 근처 숲속에서 그의 휴대폰을 찾았죠. 배터리는 3% 남아 있었고 마지막 기록은 30초짜리 영상이었어요. 흔들리는 화면 속 어두운 터널벽. 그리고 문득 비친 실루엣이 있었어요. 작고 납작한 머리 모양. 한쪽 다리가 구부러진 채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어요. 영상 끝부분에선 숨소리만 남았어요. 숨. 하나. 근데 그게 아이의 숨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강 박사는 그 영상을 본 뒤 직접 터널 조사를 결심했어요. 2019년 1월 그녀는 사당과 동작 사이 폐쇄 구간에 들어갔죠. 감시 카메라엔 그녀가 선로 아래 사다리로 내려가는 장면만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연구실에선 노트북이 켜진 채로 발견됐어요. 보고서 초안 화면엔 한 문장만 떠 있었어요. 그녀는 진짜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이 아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었어요. 다만 파일 생성 시간은 실종 당일 새벽 3시 14분이었어요. 그 시간엔 이미 그녀의 핸드폰도 위치 추적도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매 자정마다 서울 지하 깊은 곳의 폐쇄 구간엔 열차 하나가 나타나요. 지상 감시 카메라엔 맑은 모습으로 찍히죠. 객차는 모두 어두운데 딱 한 칸만 불이 켜져 있어요. 창문 안. 누군가 앉아있는 형체가 비춰지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열차는 승강장을 지나지도 멈추지도 않아요. 서서히 스며들 듯 들어오고 이내 사라지죠. 다음 날 아침 선로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심지어 습기조차 마른 상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